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후 의결하겠으며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진행하고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래연습 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684 평택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래 연습장 업자 교육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경쟁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정 단체의 독점 우려를 해소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 노래 연습장 업자 교육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 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탁기관 간 건전한 경쟁과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에서 조치를 하라고 어떤 요청사항이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게 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 왔었죠? 저희가 이제 노래방 업자가 그러니까 노래방 업소가 한 228개인데 네. 이게 교육 대상이 신규 등록이거나 이제 변경되는 사업자 위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매년 한 4, 50명 되는데 그동안 이제 교육 내용이 이제 소방하고 이제 노래방 준수 사항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하는데 소방서에 우리가 그러니까 강사를 협의 받고 그 노래방 그 협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강사를 섭외를 해갖고 이제 3시간 1년에 한 번 3시간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지금 형태 강사료만 저희가 한 200만 원 예산 들여갖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그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노래방업 관련 법령 교육하고요. 그 소방 안전 교육, 뭐 금연 규역 관련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방서에서 직접 나와서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소방서에서 직접 한번 나와서 나와서 하십니까? 합니다. 예. 소방서에 나와서 안전 관련돼서 네네. 교육도 하시고 관련된 다른 규정 관련돼서도 뭐 협회에서 예, 협회에서 한번 지정한 나와갖고 강사가 나와서 또 네. 다른 강의를 진행해 예.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문화국제국소관 두 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두 건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삭제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거나 폐지된 운령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현재는 삭제된 박물관 및 진흥법 제9조를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에서 현재는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하여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9-701호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삭제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고 있음에 따라 안 제3조의 법 제9조를 법 제2조의 2로 한다로 개정하여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9-704호 평택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제9조 제2항에 인용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인용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건 모두 현행 조례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개정 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피해라는 용어가 관계기관과의 협력 과정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존 위원회 명칭을 보다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9-702호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위원회 명칭에 피해라는 용어가 대외적인 인식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증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명칭 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방금 의원님과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기관과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또한 이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피해라는 부분을 지금 삭제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러한 저희들의 조례의 어떤 목적은 그 피해가 있어야지만 이 위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약화될까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원회 명칭에 피해라는 용어가 꼭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고 위원회 역할을 피해 지원에만 그걸 국한할 수 있어 보다 이제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목적이 어떤 피해 있는 어떤 주민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좀 우려가 생긴다, 약화될까봐 전체적으로 또 실태 조사나 무엇이나 했을 때 피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약화될까봐 좀 우려가 실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피해 있는 주민들하고의 그 어떤 그분들이 그 설명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분들이 피해라는 것을 뺐을 때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소통을 해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저기 위원회 명칭만 네네. 변경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 구성 권한과 관련한 그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도 그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그때 참석한 위원 전원이 또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알겠는데 그 당사자 마을에 피해 있는 부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는 알겠지만, 네, 당사자 부분에서 좀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분명한 역할들에 있어서 그 포커스에 대해서, 목적의 포커스에 대해서 약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미군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뭐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혹여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더 피해 그 회복에 그 위원회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제가 최초에 대표 발의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평택시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차례 많은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 위원회 명칭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위원회 개최도 1년에 1회 정도밖에는 개최가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으로서 이 위원회 명칭을 제가 제안을 했고, 찬성에
찬성에 있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했고 또 부서하고도 소통을 했고 반대를 하는 부분에 그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 명칭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이제 다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나온 결과였고 최선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위원회 명칭 가지고 그 부분이 뭐 약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집행부가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이 조례와 위원회에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가사무와도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잘 찾아서 부서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위원회들의 어떤 피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또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고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으나 어떤 기관 관계와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심야가 도출을 돼서 꼭 개정을 해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위원이 그 어차피 이게 미군 피해 지원 위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군부대 관계자가 꼭 필히 참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기 팽성 험프리스하고 오산 그 공군기지 거기 K55에서 두 군데서 이제 각 공보관이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피해가 꼭 들어가니까 위원회에 그 뭐 당연히 그 미군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냥 위원회 명칭에 피해가 들어가 있으니까 잠재적으로 자기들이 꼭 뭐 범죄자 좀 비슷하게 그런 인식이 아무래도 있다고 생각한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대 측에서는 그 위원회 이름에 피해가 있으면은 자기는 참여를 좀 못하겠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참여를 안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통 창구가 없거든요. 부대 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발의하신 또 이종원 의원님께서 중재를 좀 해주셔갖고 그렇다고 그 위원회 명칭에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피해자가 빠졌다고 그 위원회 그러니까 당초 그거는 역할이 이제 무슨 그냥 없어지는 건 말씀인지를 아니거든요. 이해는 가나 제가 그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 이제 처음에 이제 상임위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빠지게 됐는데 최초 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의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가 모여서 미군으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거기부터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원회 자체가 피해자가 들어가는 순간 전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기관들이나 여기에서는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원회 명칭에 피해가 들어가면 피해 여부부터 밝히고 이렇게 시작하고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뭐 이런 관계로 오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기관들이 같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는데 위원회 명칭은 좀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위원회에서 최초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좀 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부의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위원회의 성질도 바뀌지 않고 단지 명칭에서만 바뀌는 거고 그러면 명칭에 바뀐 이유는 관계기관들이 처음부터 이제 피해와 가해를 이렇게 나누고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한데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힘의 논리로 혹시나 미군 측에서 이러한 요구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당사자분들의 미군 기지로 인해서 분명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하게 좀 실체 파악을 해서 그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윤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하 의원입니다.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19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정책 환경과 교류 협력의 다양화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 체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서 국내외 교류 협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결연 등의 체결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9-703호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국제 교류의 정의, 교류 단계 구분, 민간 참여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향후 우리 시의 국내외 교류 협력 추진에 있어 행정적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내외 교류 협력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택시 국내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정의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명도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심심하니까 제가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전부 개정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제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7조 간단하게 한두 개만 얘기할게요. 7조 1항에 보면은 결연 및 자매 결연, 이하 결연 등이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항에 보면 또 시장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 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국내에는 결연은 없습니까? 네, 국내는 자매 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연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본조례 전부 개정하면서 결연과 자매 결연이라는 명확한 어떤 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정의에서 결연이 9개로만 한정돼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하고 그 11조에 보면
용어가 지금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하나요 라고 하고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게 조례에서 굉장히 표현하기 없는 표현이 좀 나와서 왜냐하면 1호 일정에 포함될 것, 2호 일원으로 참여할 것, 3호 여부 등이 확인될 것.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법률 용어로는 예를 들면 일정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일정에 포함되는 경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용어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구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렸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 심의할 때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국내의 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사일정 제6항 평택 시티투어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685 평택 시티투어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택 시티투어 운영의 공공위탁에 관한 건으로 현재 평택 시티투어는 평택문화원과 2024년 4월 3일 협약을 맺고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계약 종료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을 공공 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평택문화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평택문화원은 2024년 2월 20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공공기관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2023년 5월에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었으나 조례의 개정으로 평택문화원을 공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택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근거한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문화 및 역사 보존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 소행 경험이 있고 오랜 기간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한 평택문화원에 위탁하여 책임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행가음 때 좀 이야기가 일부 됐어야 되는데 이 시티 투어 운영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용 인원이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시티 투어 운영을 한여름에 안 하고 한겨울에 안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개선점을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인구가 65만 명인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용객이 6천 명 정도밖에 안 돼?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전문 의원님? 65만에서 6천 명 이용을 하면 0.1% 정도 됩니까? 그렇죠? 예? 0.9% 밖에 이용을 안 했어요. 그게 평택 시민인지 타지분들인지까지도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 이게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전세버스 랩핑해가지고 다니던 시절에 그 시의회에서도 강하게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상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시티투어 차가 새로운 차가 출시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예전 방식 그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는가? 이 전반적인 시티투어 운영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립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평택문화원이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전환돼서 재위탁되는 부분이죠. 예. 평택문화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지위가 변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단순히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도 당연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사항이 없나요? 특별히 민간 위탁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되는 거는 위탁 방식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위탁 방식만 변화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절차를 할 때 민간 위탁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절차와 공공 위탁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절차만 변동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확실하신 거예요? 뭐 문화원의 대표이사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이나 직원의 복지와 관련돼서도 변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저희 내년 예산에서도 똑같이 올해는 민간 위탁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내년에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공공기관이라서 뭐 따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뭐 사업비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만 늘어난 거고,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체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공공기관으로 법적인 지위가 상승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직원들도 복지가 좀 일부 변경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경이 없다. 네, 저희는 현재는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제 현재 협의가 그렇게 된 거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럴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런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의 위탁 방식만 바뀌는 거지, 그렇게 뭐 이 평택 시티 투어라는 그 위탁 사무에 대해서만 공공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네.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평택문화원에 들어가야 될 공공기관으로서 혜택도 고려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저희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국장님께서 그 제안 설명 때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행정적 법률적인 어떤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에서 공공 위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궁금한 사항, 그러면은 이런 어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 고시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 때 어떤 법적 지위가 확정이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공공기관으로 했을 때 어떤 법률 자문에게 보니까 의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률 자문에 있어서는 어떤 참고적인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효율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려고 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 고시에 있어서 결정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정이
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위탁 방식에서만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240회 임시회에서 그 수사기관 평택문화원으로 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24년에서 26년도까지 동의 기간을 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그렇게 이제 저희 검토에는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관 위탁으로서의 1년이라는 기간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3년으로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동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5년 2년도까지 종료돼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럼 어떠한 것이 지금 현재 분명하게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동의할 때는 3년 24년부터 26년으로 동의를 받은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제 24년도에 처음 이제 트롤리 버스라는 거를 도입을 하다 보니 이게 어떤 성과나 개선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마 그런 거를 다음 연도, 그러니까 3년까지 했을 때는 이게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좀 개선점이 나오면 또 그게 계약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할 수 없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해서 아마 24년도부터 25년도로 2년, 3년 이내만 하면 되니까 25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효력이 없고 그냥 그 자체에서 이거를 놔두고 그냥 25년도까지 지금 3년 동안 하게끔 기간이 돼 있는데 2년 동안 그냥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더 민관 위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의제기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본 의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거를 보류하고 민간 위탁으로서의 26년까지 해야지 된다. 그 이후에 공공 위탁으로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때를 가서 해야지 되는 게 어떤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셔서 이거를 지금 당장에 동의안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그렇게 답변을 좀 알아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확정되는 그러한 법적 부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 지정으로서의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은 것이 있는지 이것이 분명한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의는 법률 자문 결과 공공기관의 정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 기재부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서 한 공공기관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공공재정환수법, 공공기록물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 있는 평택시 사무위탁 조례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기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부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법만 공공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평택문화원이 해당한다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혹시나 해서 지금 기재부에도 근데 기재부는 사실 이제 저희 위탁사무가 지방재정법이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이걸 위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기재부에도 질의는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조금 더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 시티투어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